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다주택자 또는 이제 꼭 주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소유한 부동산의 일부를 자녀한테 이전해 주는 방법, 어떻게 현명하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세금을 적게 이전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현명한 부의 이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이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매매하고 증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매매 방법을 취한다고 했을 땐 저가 양도 양수, 그 다음에 증여 방법을 취한다고 했을 땐 부담부 증여, 요 방법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현명하게 자녀한테 부를 이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현명한 부의 이전, 부담부 증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소유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냐면은 크게 요 결론에 도달할 거예요. 종부세가 많이 이제 오른다고 하는데 종부세가 너무 두렵다. 지금 갖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이 아닌 뭐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 토지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에게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 향후 시세 차익을 더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일시적 이주택 상태가 됐는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이 종전주택이 당장 팔리지 않는다. 이걸 3년 안에 못 팔면은 취득세 중과 부분도 추징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상속세 폭탄을 대비하고 싶다. 지금 계속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걸 그냥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간다. 그럼 상속세가 폭탄이 될 수 있겠죠. 상속세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자녀한테 명의이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실제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그럼 자녀한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느냐, 유상으로 주느냐, 공짜로 주느냐, 돈 받고 주느냐입니다. 공짜로 준다는 거는 증여겠죠. 그리고 돈을 받고 준다는 거는 양도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조금 더 세금을 적게 내면서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준다, 매매로 준다. 그러면 저가 양도 양수를 이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부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와 관련돼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이제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면 자녀 입장에서 세금 문제, 그 다음에 부모님 입장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채무를 내가 승계해서 그 채무를 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채무만큼은 증여받은 걸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는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모가 갚아야 될 채무예요. 임대보증금이나 대출을 자녀가 승계해 갑니다.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졌죠? 부동산을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 갚아야 될 어떤 부채가 상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동산의 이전으로 인한 유상, 양도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도 세금 문제, 부모 입장에서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채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증여세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증가합니다. 결국 부담부 증여는 부모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갖고 계산을 해볼게요. 취득가액이 4억 원이고 지금 현재 시세가 8억 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이 5억 원이고 이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죠. 근데 지금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요거를 부담부 증여를 하지 않고 단순 8억을 바로 이제 자녀한테 증여한다. 단순 증여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세금 한번 계산해 볼까요? 8억에서 5천만 원 자녀 증여재산 공제 빠지고 7억 5천에 대한 증여세가 1억 6,50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 증여를 하면은 부모님이 내야 될 뭐 양도소득세도 없겠죠. 전체 금액을 공짜로 자녀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불안부 증여로 이제 가볼게요. 8억 중에서 5억이 채무입니다.
요거를 이제 자녀가 승계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자녀 입장에서 8억에서 5억 빠지죠. 왜? 요 금액은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니까.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 직계 좀비속간 5천만 원 빠지면은 증여세는 4천만 원입니다. 당연히 증여재산가에서 채무가 빠지니까 증여세 부담이 단순 증여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겠죠. 그 임대보증 채무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도 이 시가 대비 임대보증분 비율만큼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4억 원 곱하기 증여 당시 시가 8억 원 중에서 채무금액 5억 원이니까 8억 곱하기 8분의 5 해서 2억 5천만 원이 산정됩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2억 5천이고 기본 세율이 지금 적용된다면 장특공제도 적용되고 해서 세율을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5,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자녀는 4천만 원, 부모는 5,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네요. 자녀와 부모의 세금을 합하더라도 9,600만 원입니다. 단순증여부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부 증여에 관심을 갖고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담부 증여가 가장 효과적일 때는 언제일까요? 그거는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가 최소화되고 부모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안 내는 경우가 있네요. 어떤 경우죠?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설령 비과세가 적용 안 되더라도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케이스에서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럼 부모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니까 세금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자녀는 증여세만 내면 되죠. 아까 4천만 원. 이럴 때 보면은 부담부 증여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가장 좋지만 안 되더라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비교를 해보니까 부담부 증여가 유리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자녀는 증여세, 부모는 양도소득세 각각 세금을 둘 다 낸다 할지라도 단순 증여부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적용된다. 물론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부는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내년에 5월 9일 이후에 중과 유예 기간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돼가지고 이제 중과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라고 했었을 때 부담부 증여가 과연 실익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중과 대상자라고 하면은 아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특공제 못 받죠?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고 하면 장특공제 못 받고 세율이 20% 또는 30%가 가산 적용됩니다. 2주택 중과 대상자는 20%, 3주택 중과 대상자는 30%가 가산되거든요.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1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아까 일반 세율이 적용됐을 때 5,600만 원인데 배 이상이 나오죠. 거기에다 자녀의 증여세 4천만 원까지 고려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부모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면 부담부 증여가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하면 언제 해야 되죠?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안 되는 시점에 해야 되겠네요. 아직 중과 유예 기간이니까 그때까지는 부담부 증여의 실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3주택 중과 대상자에 되면은 세율이 30%가 가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 증여에 비해서 부담부 증여가 훨씬 세 부담이 큽니다. 부담부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별로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담부 증여의 실익이 있는지는 채무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부모가 납부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굉장히 큰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무조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합니다. 이때는 채무 금액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자녀의 증여세를 부담을 최소화시켜야겠죠. 왜? 채무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할지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금을 높여서 자녀의 증여세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려면은 증여 전에 추가 대출을 받는다든지 임대 보증금을 최대한 높여놓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어떤 상황이죠?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중과 유예 기간 내에 뭐 이전을 한다든지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이때도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이때 그러면 어떤 전략을 써야겠죠?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하고 부모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가장 최소화되는 채무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소재하고 있고 중과 대상 주택이다. 그럼 부담부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단순 증여로 가야 된다. 부담부 증여가 훨씬 더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실익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부모의 양도세가 비과세가 적용되거나 최소 일반 세율이 적용되면 그래도 부담부 증여가 단순 증여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부담부 증여할 때 추가 검토 사항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가죠. 왜 그렇죠?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가를 낮추고 싶어 하겠죠. 제3자한테 파는 게 아니고 자녀한테 주는 거니까. 근데 시가를 무턱대고 낮추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죠? 과세관청하고의 다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를 낮추고 과세관청하고의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면 좋죠?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시가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합리적인 선에서 시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가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부담부 증여가 성립되려면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증여일 이후에 발생된 채무라든지 부모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가 있다고 하는 경우는 부담부 증여가 성립할 이유가 없겠죠. 부모가 부모 재산에 대한 부모의 채무가 있을 때만 부담부 증여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들어가면은 우리가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냅니다. 그만큼 채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증여세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적으로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채무 금액이 상환됐다 그러면은 채무 상환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금 출처 소명하라고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채무 금액이 상환됐을 때는 상환 금액에 대한 명확한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냅니다. 그러면 그 증여세는 누가 내야 되죠? 자녀가 내야 됩니다. 즉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증여세 납부할 금액에 대한 또 현금 증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증여세 납부할 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를 해야 되는지 그 여부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부담부 증여 실익 여부를 판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증여세는 연부 연납 최대 5년 동안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물론 이자가 붙습니다. 연 3.1%의 이자가 붙는데 어찌됐든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을 때 필요한 자금은 취득세 부분하고 증여세 1회분만 있으면은 나머지 금액은 5년 동안 나눠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실행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후에 양도해야 취득가액 이율과세가 미적용됩니다. 우리가 부담부 증여를 받으면은 무상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 유상으로 받는 부분이 있겠죠. 이 무상으로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무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증여받고 10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증여받았을 때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나한테 증여해준 증여자가 실제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받고 10년 후에 양도해야 내가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2025년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서울에 있는 전 지역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 지역, 경기도 12개 지역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 등기를 이행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허가가 나온다 할지라도 등기 후에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부담부 증여는 채무 금액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무 금액은 매매로 취득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요거를 취득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는 무조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자녀가 이 부담부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정해야 된다. 물론 지금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겠죠. 실거주 의무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만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낸다겠습니다. 자녀는 어떤 세금 내죠? 증여세를 냅니다. 근데 자녀가 증여세 말고 또 내야 되는 세금이 하나가 더 있네요. 뭐죠? 취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취득세가 이게 잘못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부 증여할 때 취득세가 얼마 나오는지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를 받으면 자녀는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즉, 시가에서 채무 뺀 금액은 무상으로 취득한 거겠네요. 그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증여취득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채무 금액은 내가 유상으로 취득한 거겠죠. 그때는 매매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무상취득분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가 적용되는데, 증여취득세는 어떻게 구분되죠?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3.5%,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2%가 적용됩니다. 그럼 중과세율 12%는 어떤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죠?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중과세율 12%가 적용됩니다. 최근에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거기에 소재한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다라고 했었을 때 무상취득분, 즉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뺀 금액에 대해서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세율 3.5%가 적용될 때보다 세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취득세를 얼마 나오는지까지 한번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매매취득세는 기본세율은 1에서 3%, 중과세율은 8에서 12%가 적용되고, 이거는 자녀의 주택 수, 그리고 자녀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버지가 다주택자예요. 종부세도 부담되고 아버지의 상속세도 줄이기 위해서 주택 한 채를 무주택자인 독립세대인 자녀한테 주려고 합니다. 시가는 10억, 공시가격은 7억 원, 임대보증금은 6억 원입니다.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는 시가 10억에서 보증금 6억 뺀 4억에 대해서 일단 증여세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취득세도 내야 되죠. 그 취득세를 한번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무상취득분, 시가 10억에서 채무 6억 뺀 4억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자녀가 무주택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증여받고자 하는 주택이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있네요.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네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증여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2%. 굉장히 높죠. 그리고 채무금액 6억 원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죠. 그 매매에 대한 취득세가 결정되는 것은 자녀의 주택 수, 그리고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겠죠. 근데 자녀는 지금 무주택자니까 중과세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이 취득세, 유상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이때 세율을 적용할 때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 기본세율을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임대보증금, 이 채무금액이 6억 원이기 때문에 1%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채무금액을 뺀
전체 금액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이 6억 원이지 전체 주택 가격은 10억 원이기 때문에 3% 취득세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조금 바꿔볼게요. 아버지가 다주택자고 자녀가 2주택자입니다. 그리고 비주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우리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밖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주택이에요. 비주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겠네요. 그래서 시가 10억에서 임대보증금 6억 뺀 4억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이제 취득세, 매매취득세, 유상취득 부분에 대해서 매매취득세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미 자녀가 두 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 채를 취득하기 때문에 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이 되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8% 이렇게 중과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취득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매매취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부 증여를 하고자 결정하기에 앞서서 세금 내역을 뽑아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있었을 때 이 부담부 증여 실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주택자고 자녀가 무주택자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시가 10억, 임대보증금이 5억 7천이라고 해볼게요. 먼저 증여세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죠. 시가 10억에서 임대보증금 5억 7천을 뺀 4억 3천에 대해서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제 5천을 차감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6,6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 증여세는 이번에 신고하면서 전액을 다 납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연부 연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번에 신고하면서 납부를 하고 6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향후 5년 동안 6분의 1씩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자 붙고 그 다음에 담보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뭐 나눠낼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 6분의 1에 해당하는 1,1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네요. 이건 있어야 되는 금액. 취득세는 이번에 등기 치면서 바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연부연납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은 확보하고 있어야겠네요. 자녀가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다주택자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임대보증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기 때문에 무상취득분, 즉 시가에서 임대보증금 뺀 4억 3천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농택세까지 포함하면 12.4%거든요. 5,300만 원 정도 증여취득세가 발생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채무 5억 7천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가 아닌 매매취득세가 적용되죠. 시가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 등 포함해서 3.3%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전체 금액이 7,200만 원. 이 금액은 바로 내야 됩니다. 연부연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자녀가 이 주택을 부담부 증여 받는다고 했었을 때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증여세 6분의 1에 해당하는 1,100만 원하고 취득세 한꺼번에 대한 7,200만 원, 최소 8,300만 원의 자금은 있어야 된다. 이 자금이 없다고 하면은 또 그 금액을 부모가 증여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최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 뭐 소득 재원이 있는 자녀한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의 현명한 이전에 대해서 첫 번째 방법인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담부 증여가 확대되지 않았을 때보다 실익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인데 상속세 부담이 더 크다 가지고 있었을 때 아니면 얘가 나중에 갔었을 때는 시세 차익이 많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세부담이 조금 더 낸다 할지라도 부담부 증여에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부담부 증여가 실익이 있으려면은 부모의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어떨 때 실익이 있다겠죠? 비과세가 적용되거나 감면이 적용되거나 아니면은 임대주택이어서 중과가 배제되거나 일반 세율이 적용됐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설령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주택은 부담부 증여로 자녀한테 이전할 때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녀도 일정 부분의 세금 납부 여력은 있어야 부담부증회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한테 넘기는 현명한 방법, 부의 이전을 저가 양도 측면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저가 양도고 자녀 입장에서는 저가 양수겠네요.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세금이 계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의 모든 것 지병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